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어느덧 벌써 또 토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토요일은 이제 정말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의 마무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울고 웃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월봉상은 하락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될지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다가오는 9월에는 또 제약바이오 관련 행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요즘 제약바이오주들 잘 가니까요.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또 좋은 정보 위원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머니투데이 방송의 베스트 어드바이저시죠. 좋은 정보 위원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위원님이 저희가 지금 주 1회 뵙는 거잖아요, 토요일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점점 표정과 목소리가 좋아지시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게 제 생각이 맞는 거겠죠. 네. 잘 지내신 거죠? 예, 뭐 괜찮게 지낸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 네. 하는 사람들은 뭐 저나 우리 또 개인 투자나 똑같을 거예요. 내가 피간 종목이 네. 수익이 좋고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잘 일어나면 예, 기분이 좋죠. 유난히 쑥스러워하시는데요. 근데 위원님이 기분이 좋고 표정이 밝다는 건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함께 하신 분들은 또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글쎄 뭐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5 거래일 동안 장이 얼마나 안 좋았어요. 사실은 어제 좀 반짝 좋았죠. 네. 실은 그런데 뭐 지수에 상관없이 5일 연속 매일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지수는 조정을 이렇게 일하는데 개별 종목처럼 펼쳐지면서 네. 특히 이제 제가 피간 종목들이 정말 매일같이 상한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뭐 저 친구 또 매일 뭐 수십 개 종목, 뭐 수개 종목 이게 나열해서 상한가 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2종목 정도 해서 그 중에서 상한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저희 종목이 몇천 개인데 그중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는 대단하죠.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상한가 제조기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게 위원님이셨군요. 아이고, 뭐. 제가 위원님과 방송을 함께 하게 됐네요. 오늘 쑥스럽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쑥스럽고요. 예. 자, 그러면 어제 반등했고 이번 주는 맞아요.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어제 하루 잠깐 또 반짝 반등했잖아요. 네. 시장 흐름 짚어주세요. 일단 이제 8월을 어제 마감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8월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했던 그런 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또 주간 단위로서는 역시 지수는 좀 조정이 일어났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됐다. 저는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물론 전체 흐름을 보는 숲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즉 나무를 보는 전략이 중요하다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쪽에 이제 시세가 좋았느냐? 예, 바이오테크놀로지, 예, 제약바이오죠.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 사실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가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뭐 바이오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해한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이엔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그다음에 또 엑셀 세라퓨틱스, 그다음에 TDS팜 좀 생소한 종목들이죠. 여기서 상한가가 질비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이제는 좀 신규 상장주를 보셔야 된다. 그 신규 상장주 좀 우후죽순처럼 나오는데 아무 종목이나는 아니고 특히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또 실적과 성장성 대비 낙폭 메리트를 갖춘 종목들을 보시자고 수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 흐름이 일어났다. 그래서 좀 행복한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9월달 전체 조감이 될 텐데요. 다음 주는 이제 지수는 터닝 포인트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느 쪽을 보셔야 되냐면은 지수가 터닝 포인트에 왔다는 것은 펀더멘탈 장세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생각 들고요. 유망 섹터로는 역시 제약바이오는 제가 7월 달부터 지금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강조 드려오는 섹터인데, 뭐 9월 달 우리 주리앵커께서 이벤트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9월 달까지 좀 시세가 연속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한여행, 그다음에 또 알테오젠, 또 GI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이 다 신고가 랠리를 거듭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있죠. 근데 반면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핫하게 주고 있냐면 그야말로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신규 상장주라는 거예요.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내 계좌 수익을 이렇게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도 볼 필요가 있다. 신규 상장주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신규 상장주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다음 주 지수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펀더멘탈 장세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 정정보위원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번 주 장도 한번 돌아봤고요. 다음 주 장 어떻게 한번 대비해볼까라는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이번 주 포착주들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주인공들 한번 만나볼게요. 그에 앞서서 네. 제가 이제 너무 저 멘트가 길어서 잠깐 끊어갔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9월 2일 날은 이제 미국이 노동조를 휴장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제조업체에서 쭉 연달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뉴스 따라서 그런 것들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모르죠.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이 얘기 듣기에는 그런 게 있구나. 편하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창문에서 진짜 막상 실전 매면서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30년 넘게 주식하면서 딱 하나 지표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차트? 그렇죠. 그게 기술적 지표예요. 모든 게 모아서 나타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속이지 못해요. 차트는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지만 우리가 주식에서 성공 투자하는 것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돼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되지만 필요 조건은 되고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시황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거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이때가 아까 제가 이제 8월 달 위기와 기회가 병존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위기자 기회였던 거예요. 많이 내려서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13% 오르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죠. 근데 저는 왜 9월 달 좋고 다음 주 좋냐? 이게 소위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리퀴드일 겁니다. 미리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게 상승 깃발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뭐냐면은 깃대고 이건 깃발이고 그러면서 원빈하고 누구가 나왔더라 그때? 원빈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나온 장동건이요? 장동건이 나왔던 태극기 휘날리처럼 이게 이제 태극기 깃발을 흔들리는 거거든요. 딱 21선을 지지하면서 터닝포인트에 와 있다. 터닝포인트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봉을 보셔도 양양 패턴에서 이제 다음 주 긍정적인 경우는 양봉 가능성, 월봉을 보시게 돼도 9월 달은 양선 가능성 예고해 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밑꼬리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9월 달은 전약 후강 양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걸 보시게 되면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일수된 밑꼬리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장이 좋든 안 좋든 1년에 한 두세 번 꼭 기회가 오는데 2월 달에 그랬고 이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2월 달에 그랬고요. 잠깐 좋았죠. 8월 달에 진짜 움푹 패일 때, 블랙 먼데이 때가 기회 있는 건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9월 달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곁들여서 제약바이오는 보세요. 제약바이오는 아까 제가 기술적 분석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게 6월 28일 날 6월 달 장이 마감되고 그래서 이평수 밀집에서 이것도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이에요. 아까 제가 태극기 휘날리며 상승 깃발령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미 상승을 예고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그때 개파락을 다 메우면서 또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잖아요. 한번 월봉을 볼까요?
월봉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4년 만에 돌아온 그런 좀 사이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예, 이번 주 이제 지수는 음봉으로 이제 마감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괜찮았던 것이 역시 황금 맥점 전략은 열의를 했다. 예. 통했다. 그리고 예, 이것이 뉴스에 앞서서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네. 포착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아시면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종목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있습니다. 이게 양양 패턴이거든요. 이거 위수연 밑꼬리 패턴 여러분들 제가 우리 주리앵커님 양양 패턴 주리앵커님도 아시죠? 넘버 5죠. 5죠. 네. 5는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경험상 누구나 다 성공 투자에 대한 그 로망, 그 기대를 갖고 주시장에 입문을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95%분들 안타깝게 이 시장에서 좀 이렇게 손실을 보신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뉴스에 좀 치중되어 있어서 그럴까요? 뉴스도 그렇고. 차트보다? 차트 뉴스도 그렇고. 네. 소위 말해서 포모신도 그러면 감정이입으시켜서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다 주식에 접근한 방법이 각양각색이에요. 제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네. 다양하고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뭐냐면은 주가라는 것은 30년 경험에서 가장 악재는 뭐냐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것도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성장률 둔화 때문에 많이 그동안 성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내리는 거거든요. 또 주가로 봤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상승 기울기가 둔화되거나 그때부터는 이게 소위 말해서 내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거. 그러니까 급등 차트 따라다니셔야 되고 아까 좀 전에 주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뉴스 쫓아다니셔야 되고 바쁘기는 되게 바쁜데 말입니다. 수익은 만족하고 수익이 안 나죠. 저는 그래서 95% 개인 투자들이 거기에서 좀 안타깝게도 실패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방법이 없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어를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에요.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95% 그런 분들은 뉴스 나오고 늘 이제 저녁 그러니까 낮 결과 나오면 밤에서 반박서 보게 되면 오늘의 인싸 종목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많이 따라다니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내렸을 때는 전혀 뉴스에 안 나와요. 근데 황금 맥점은 양양 패턴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잡아줘요. 그러면서 54% 상승이 일어났고 상한가 이 종목도 역시 또 상한가 뽑았네요. 두 번째 E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쉽죠? 이것은 우리 주리앵커님께서 시청자분 똑같이 답해 주세요.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몇인가요? 지금 제 사진 때문에 주리앵커님 안 보이시죠?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에요. 지금 사진 때문에 나오네요. 네. 보이네요. 쉽죠? 그래서 상한가에서 또 75% 올랐어요. 네. 이엔셀 진짜 잘 갔죠. 예, 그 다음에 이럴 때 뭐 음선 할 때 뉴스 절대 안 나오니까요. 엑셀 세라퓨틱스도 이것도 보세요. 바닥에서 양양 패턴이죠. 어제 참고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600여 개 종목 중에서 상한가 딱 3종목 나왔어요. 900원짜리. 저는 회사 이름 잘 모릅니다. 그거 하나하고 바로 엑셀 세라퓨틱스가 상한가였어요. 어제 제가 피간 종목이 실전 매매했었던 종목이 상한가 2개 나왔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외람됩니다. 안 좋은 장에서 이렇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네요. 이게 한 또 있고 라메디틱 있어요. 라메디틱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음선이 이때 났고 그러면서 이것도 뭐 21%나 급등 나왔죠. 뭐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종목 저점에서 한 3번 정도 공략을 했고 사실 이 종목은 회사까지 제가 전화를 2번씩이나 했어요. 왜? 56,000원짜리가 너무 내려서 회사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요. 회사 내용은 좋은데 주가가 내리면 오 땡큐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심리상님들은 안 돼. 회사 전화해 보셔서 확인해 보셨나요? 안 돼.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러면서 56,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내려.
그러면은 이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퓨어라셀이 있고 의료 미용기기 말입니다. STD까지 들어가죠. 확실히 이제 펀더멘탈을 이제 아셔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핸디레이라 해서 여러분들 그 당뇨병 환우분들 이렇게 늘 뭐 침몰하면 공포스럽고 아프잖아요. 그것을 레이저로 뽑아서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사 발표로는 그러니까 3분기 내에 건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실적이 또 더 늘어도 되거든요. 어제 마침 뭐가 나왔냐면은 키움증권에서요. 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종목 가지고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또 이상한 뭐 소리도 나오고 그러지만, 예? 그래도 이게 마디마디 저점에서 고점 매도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잡으시면요. 특히 뭐 초보분들이라든가 뭐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직장 다니신 분들 느긋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저점 잡으면 아싸라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나잖아요. 라메디텍이 그랬고요. 또 재밌는 게 M83이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2개 뽑았거든요. M83은 제 신규 상장을 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네?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인데 CG하고 VFX에서 영화 그 특수 시각 효과를 넣는 거, 뭐 명랑 그런데 이제 뭐죠? 제작했던 그런 네네.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지역에서 투자한 회사고, 자, 이것도 가만 보세요. 54,800원 했던 종목이 어디까지 빠져요? 2만 원대까지 빠져요.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서 우리가 시장 상품 구입할 때 온라인에서 한 푼이라도 싸게 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왜 좋은 주식은 쌀 때는 왜 외면하시냐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뭐일까요? 우리 주례님께도 이게 상업표 이거 뭘까요? 양양음. 이거예요. 바닥이죠? 그러면서 이게 또 상한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이거하고 2개 상한가를 뽑았습니다. 다 우량 주면서 바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TDS팜은 이때도 상한가. 이거 보세요. 6만 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3만 원까지 빠지면 반토막 났잖아요. 며칠 만에. 근데 제가 그때 이 자리에 신규 상장 처음으로 따따블하고 이렇게 상한가 뽑았거든요. 이때는 여기저기서 상한가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때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내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 제가 캔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오늘 있어서 여러분들 이 캔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싸우는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혈기왕성하고 뭐 저처럼 조금 연식이 되는 사람들이 혈기왕성 전문 사람들 가면은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다 쫓아가면요. 내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펄해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할 때 상한가 또 어제도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 이 도지 캔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한 29% 정도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어마어마했던 유한양행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사실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목들도 참 열일했던 종목들 만나보셨고요. 저희 잠시 정리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위원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 시간 안 하셔서 여러분들이
왜지? 라는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위원님 준비되셨죠? 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급등주 탄생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급등주 탄생의 비밀. 네. 네. 그리고 급등주의 최정점에 있는 게 뭘까요? 최정점이요? 네, 급등주의 글쎄요. 상한가예요. 아, 상한가죠. 네. 근데 우리 주례크 매매해 보셨겠지만 상한가 사실 보통 그럴 수 있어요. 25%, 27% 올랐을 때 그뭐 3% 먹고 5% 먹고 상한가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진정한 상한가에서 내 계좌 수익이 직결되는 건 저점이 잡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진짜 상한가 맛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도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참 외람됩니다. 이거 보는데 장이 안 좋은 장에서 5일 연속 상한가 속출을 했다. 어제 같은 상한가 2개가 나왔다. 2,600개 중에서 3개 상한가인데 2개가 나왔다. 이게 제가 뭐 럭키가인가요? 운인가요? 아니에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요. 먼저 기업 내용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트렌드를 아셔야 되겠죠. 시장에. 그 다음에 아무리 기업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사시면 만족하는 수익을 못 줘요. 그런데 황금 맥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은 뭐 공부하기 겸해서 딱 이겁니다. 먼저 주식 투자에서 성공 투자하시려면 기업 내용을 살피시고 그다음에 황금 맥점 자리를 노리시라. 어떻게 상한가가 계속 매일같이 나왔는지. 그래서 오늘은 황금 맥점 상한가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금 맥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뭐가 있죠? 바로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기회 있는 것처럼 그 골든 타임이 있는데 골든 포인트가 황금 맥점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이거 한번 전체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잡아요. 저점. 그래야 계좌 수익이 잘 나거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급등한 종목은 어떻게 돼요? 위험이 많아요. 위험이 많아요. 우리가 쉽게 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올라타라 여러분들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겠지만 왜 떨어질 생각을 못 하세요? 낙마하면 피해가 크거든요. 근데 저점 잡으면 그때 우리 주랭크 그 멘트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달리기 서서히 달릴 때 매수하면은 리스크가 크지 않죠. 응? 그다음에 이 황금 맥점 포착 전략이 가장 그래도 막강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단기 수익 빨리빨리 내고 싶은 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왜 주식 자체는요. 요즘 같은 추세 투자는 제가 볼 땐 난센스예요. 예, 그러면서 진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수익이 되는 거예요. 당일에서 3일 내에 저점 잡아도 빠른 승부가 난다.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의 전략의 비밀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또 뉴스 소문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황금 맥점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보통 80에서 90%입니다. 정확히 데이터 말씀드릴까요? 89%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운 좋으면 머리 가린 게 아니고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거 바로 적중률이거든요. 적중률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여러분 심리 게임이라도 하잖아요. 심리 게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종목 다가가서 위에서 고점에 물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손이 떨려서 매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중률이 높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효과도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단기 수익 극대화 충족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황금 맥점 전략은요, 제가 참 그 어떤 그 실패에서 인생의 나락에서 저를 구해준 저로서는 효자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매일 상한가 나온 그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상한가 퍼레이드 여행을 떠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있습니다. 8월 26일 날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내시경 지혈제 넥스 파우더가 있어요. 이게 독보적입니다.
식약처, 유럽 C, 미 FDA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름이 승인을 받았고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론을 제휴해서 한 30개국에 공급하고 있다. 아까 보셨겠지만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양양음 패턴이죠. 되게 쉽죠. 예, 이런 것만 자꾸 이러고 하시면 정말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이엔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8월 27일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죠. 이때 한번 공략했고 29일도 또 한번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면서 75%나 올랐어요. 지금 안 좋은 장에서 지금 저점 대비 75% 오른 게 이게 뭐 간단할까요? 근데 가면 자리를 보실까요? 아이고, 이게 왜 안 나오지?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저희 이제 이엔셀 만나보실 건가요, 위원님? 근데 다음 장에 안 넘어가네. 아, 이엔셀 다음 종목이요? 예, 잠깐만요. 네, 계속해서 멘트로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요, 지금 근데. 네. 위원님과 함께 기법 강의 들어보면서 9월에는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지 그리고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잘 갔냐라고 이제 또 어떻게 분석해 주시는 말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에는 달리는 말도 있고 언어도 있는데요. 특히 달리는 말의 표현을 해주셨던 이유가 흔히들 말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가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말을 잘 골라서 올라타면 함께 달리게 된다라는데 그 함께 달리는 여정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이제 ENCL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넥스트 바이오 하셨죠. 다음에 한번 볼게요. 좀 하나하나 약간 이게 지금 제가 오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났고 두 번째는 ENCL입니다. ENCL이 75% 올랐는데요. 동사는 어떤 회사냐면 삼성 서울병원 장종목 교수가 경호 차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앞으로 바이오에서 CMO라든가 CDMO를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미국의 첨단 생명 거 있잖아요. 첨단 생물 보안법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거예요. 글로벌 제약사 17개사하고 33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양양음 패턴이 나오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8월 28일 TDS팜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한가에서 단기간에 56% 상승 흐름이 일어난 그런 종목입니다. 동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여러분 파스 붙이면 이거 피부를 통해서 약물이 전달되죠. 그걸 TDDS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스 기반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고 매출이 300억에 영업이익이 50억이에요. 그러니까 캐시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앞으로 저는 이게 좀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니코틴 같은 거, 그 다음에 코슈메디칼, 메디칼 이런 데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담배 끊을 때 뭐 지금도 이렇게 붙이는 거 나오잖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 패치를 앞으로 만들면은 또 시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무엇보다 자리를 보실까요? 요건 한번 우리 공부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역전된 망치의 하락 구간에서 음설이 됐던 양설이 됐던 역전된 망치의 이 캔들을 노려라. 상한가 뽑았고 또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도 오후에 이거 상급등 나올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멋지게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일어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7일 지금 이게 뭐 신바람 투자 아니겠습니까? 엑셀 세라퓨틱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회사냐면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게 이제 셀진 테라피라 해서 CGT 전문 기업이에요. 셀카가 주력 제품이고 이 회사도 글로벌 총판이 7개에서 15개, 30개국으로 늘어나는 그런 회사가 되겠네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이것도 그때 한번 포착해서 첫 번째 여기서 한번 상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역전된 망치 노리시라고 그랬죠? 이때도 한번 급등 나왔고, 이거 양양 패턴에서 이날 매수가 되면 그 다음날 어제 상한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M83,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동사는 위직 투자했고 그다음에 VFX 회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똑같죠. 여러분 자꾸 제가 왜 이런 것도 자꾸 드리냐면 자꾸 복기를 해보세요. 아, 내가 그동안 매매할 때 정말 이해하기 쉽고 남들이 다 아는 뉴스 그런 종목들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는 거하고 좋은 정보의 황금 100점 전략에서 포착한 종목 따라 어떤 수익률 차이가 있는지를 보셨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8월 1일 날 그리드 이즈, 이 포착된 건데, 이것도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SK가스에서 지분 21% 가지고 있다. 대기업 후광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전력 수요 관리, ESS, 그 다음에 또 태양광 사업까지 영위한다. 그리고 요즘 청라에서 화재가 나서 전기차 PLC 모델 마켓시어 국내 1위다. 이런 것들이 다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결국 이럴 때 5일선 아래서 쌍대 패턴 나올 때 급등 나오죠. 근데 참 여러분들 정말 저는 제가 뭐 무방 때라든가 이런 방송할 때 방송 때들 왜 이럴 때 여기서 안 잡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8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였으면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지난 거 공부 많이 하셨죠? 문제는 이제 9월 달부터 또 월요일부터 당장 우리가 황금 100점이 포착한 멋진 종목이 있답니다. 이것은 제가 잠시 후 무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게요. 네. 자, 다양한 종목과 함께 좋은 정보 위원님만의 이제 기법 설명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또 매매하실 때 대입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저희가 또 다양한 포착주들 만나보는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전해주시죠. 예, 하여튼 저점 매수가 답이다. 네. 아무 종목에 저점 매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여러분께서 할 때 그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많이 내렸을 때 매수하면은 군뱅이처럼 더디게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또 지하실 땅굴한다든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첫째, 내용 있는 종목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란 건 뭐냐면은 실적과 성장성, 펀더멘털에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4일 날 황금 100점에서 포착해서 지금 이제 10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4월 4일 자료를 보십시오. 음봉 5개짜리예요. 음봉 5개짜리. 물론 여기서 기간 조정을 가져갔지만 이렇게 기간 조정을 오래 가져가니까 다음부터 계단식 상승파 이거 33만 원 우리가 제가 목표가 설정했던 그 가격을 멋지게 찍어놨네요. 알테오젠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J2K 바이오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화장품에서 여러분 코스메카 코리아 제가 아침 방송에 2번이나 이렇게 추천드려서 160% 상승이 일어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수형 밑거래 패턴에서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면서 좋은 수익이 났다. 음봉 5개짜리 한번 보실래요? 또 한 번? 음봉 5개짜리. 이건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늘 급등주,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적사 양봉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아니죠. 보통 개인투자분들이요. 상위 5% 성공 투자하는 분들은 파란색 숫자 음선을 즐깁니다. 내렸을 때요. 이거 보세요. 음선 5개 있죠. 실전 매매에서 우리 실전 공략했던 거거든요. 음선 5개 이평선 밑집에서 여기서 잡아놓으니까 상한가 보면서 58%나 올랐다. 이것이 이제 자꾸 공부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태선 같은 경우도 역시 저점 대비 상당 부분 많이 올랐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325% 올랐는데 첫 번째 포착된 게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자리가 바로 상승을 눌리면서 유지점 밑거래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꼭 오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투자의 팁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있잖아요. 꺾이는 흐름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똑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뭐 상한가 첫날 상한가 그런 종목들 쏠리면서 일어나듯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위에서 쌍고점일 때 아침에 또 빨간불 켜고 좋다 따라가시면 12%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체가 위험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매도할 때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리의 마법으로 계좌 수익을 싹 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것은 이렇게 저점을 잡고 또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된다. 그걸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리니컬 좀 하기도 아쉽게도 이때 개인 투자들이 다 많이 오른 거 이미 차트가 급등 차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때 많이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삼화제약이 있습니다. 삼화제약 같은 경우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노란색은요. 이거 뭐 여러분 색깔이 뭐 제가 기준이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다이버전스하고 오실레타라고 그러거든요. 22와 10까지 떨어지면요. 내린다 해도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들은 크게 안 내려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왜 손이 안 나오는지 저는 잘 알죠. 뉴스 안 나오니까요.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파 이러면서 예,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저는 자꾸 여러분들 기법 강의한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엑셀 세라피틱스 아까 봤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스키핑 할게요. 아무리 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라메디텍 또 한 번 나오네요. 마디마디 좋은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IM, BDX 이것도 보세요. 이건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뭘까요? 상승한 다음에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눌림에서 양념 패턴하고 이게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래서 스타캐스틱 D값이 K값을 돌파하는 것들. 그게 바로 좀 어렵죠. 예,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상한가 부분에서 50%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예, 요것도 역시 이것도 양념 패턴에서 자꾸자꾸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런 매매 하시는 순간부터 특히 직장 다니시고 좀 아픈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시세 추종 매매보다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TDS팜이 있습니다. TDS팜도 이것도 역시 역전연망치 음선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심층 공부 한번 또 나눠봤고요. 이번엔 저희 종목들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먼저 3일제약부터 만나볼게요. 네. 3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더라고요. 9월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뭐 이미 40% 정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요, 한번 볼까요? 계단식 상승파를 이루면서 참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가 살아있잖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노란색이죠.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시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것들 딱 120에서 손절 세팅해놓고 보면서 그 다음에 추세선이 그려지는 가격이 대략 한 12,500원 정도 되네요. 12,500원까지 제가 목표가 설정해 드릴게요. 네, 목표가 설정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또 있겠죠. 저희 한 종목 더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인데요. 네.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죠.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또 갔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추세 좀 돌릴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시작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ESS라든가 그런 그 전력 인프라에서 어제 한중 NCS가 제가 아침 방송에 추천했던 건데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드 유저도 그 아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한 12,000원까지 살아있다. 12,000,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은 한 4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4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AS 해봤고요. 다음 주 전략 한번 세워봐야겠죠, 위원님. 다음 주 포착주 어떻게 볼까요? 많이 내린 종목. 이렇게 재활 그 의료기기 거기에서 로봇이죠. PNS 미케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펀더멘털 대비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기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자세한 그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PNS 미케닉스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또 정은정보위원님의 무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설명 전해 주시죠. 어제 제가 또 이게 스팟 무방을 했었어요. 오후에. 네. 근데 뭐 5일 연속 계속 상한가입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참 외람되자면 상한가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황미끼가 찍으면 날아간다. 뭐 또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잘 날까요? 여러분 논리를 가져야 되고요. 그것을 해내는 게 뭘까요?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르지 않고 아주 압축된 종목 공략에서 매일같이 저점에 잡아서 상한가를 뽑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좌에 연결되는 그 상한가이기 때문에 저도 보람을 느끼고요. 자, 월요일부터 또 날아갈, 그러니까 날아간 표현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상상상, 그래서 불꽃축제를 여러분 초대할 겁니다. 아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무방 제가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꼭 함께 오셔서 9월달
정말 우리 이제 한가위도 다가오잖아요. 풍성하게 한번 계좌 수익 쌓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MTN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머니왕 일부 이제 좋은정보위원님 또 보내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이재상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이재상 위원님은 이번 한 주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방금 놀라셨죠?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의 파인 시그널에서 그중에서도 이제 상한가만 차례입니다. 오늘도 이제 상한가만에 가득한 종목들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씩 풀어주실까요? 네, 한 주간 여러분들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8월달 한 달 동안도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그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잘 버티셨다. 아마 9월달에는 뭐 바로 희망적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추석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석 이벤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시장은 아닐 겁니다.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서 그때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런 흐름들, 전반적인 돈의 흐름을 보면 과연 어느 쪽에서 돈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세가 7월 달부터 많이 꺾였고 7월 달부터 꺾인 상태에서 더디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정말 수혜주가 아닌 종목들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보면은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아직 못 올라오는 그런 반도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시장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수가 아직까지 가능한 종목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종목 HLB 알테오젠. 자, 이 종목은요, HLB 알테오젠은 이 바이오의 왕입니다. 네, 지금 왕이 쉬고 있는 동안에 그 밑에 왕자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왕이 움직일 때가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 뭐 수익률을 뺐는데요. 수익률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워낙 너무 높아서 사실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아예 수익률을 다 뺐습니다. 뭐 실제 HLB가 작년 12월 16일 날 매수 진입한 이후에 뭐 거의 수백 프로 올라가고 원래 알테오젠이라는 그런 HLB라는 이 종목은
원래 한 번 오르면 거의 7배, 8배가 오르는 그런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제 드디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급락세가 있을 때 이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유한양이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한양이 FDA 승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네, 그렇다 보니까 HAB도 승인을 받아도 저렇게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이날 하락폭이 좀 컸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한양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HAB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종목과 이 종목은 완전히 다른 그런 컨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유한양이라는 그런 FDA 승인 종목은 우리가 로열티를 받게 돼 있죠. 근데 HAB는 이 리보세라닙을 직접 직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FDA 승인이 나게 되면 미국 지사에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HAB의 이 리보세라닙은 병행요법으로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지만 이 병행요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혈관 생성을 억제한다는 거. 이게 혈관 생성을 억제한다는 거는 암세포의 혈관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를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항암제와 같이 병행요법을 했을 때 시너지를 발생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항암제의 어떤 종류의 항암제도 다 효과를 더 볼 수 있고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암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뭐 난소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다양한 암 쪽에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FDA에 승인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HAB에 대한 그런 어떤 향후의 가격적인 전략과 가격적인 디테일한 그런 흐름은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구간은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이 오고 있다. 지금 이제 거의 2달 정도의 임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박스권이 정확하게 2달째 되는 날 박스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말대로 아마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서 지금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원래 리보세라닙의 재신청 자체가 9월과 10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는 9월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9월부터 이 종목을 다시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과 HAB는 양대 산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의 왕이고 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알테오젠은 이미 훈풍에 힘입어서 주가가 33만 원을 찍었습니다. 원래 제가 목표했던 그 금액이 33만 원인데 저녁에 생방송에서 제가 49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셔도 충분하다. 이제 알테오젠의 가장 핵심은 마일드스톤이 지금 한 1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네, 마일드스톤을 1조 원을 받으면 거의 영업이익이 1조 원에 준하겠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영업이익이 1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 60조 원이 넘죠.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16조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4배 정도가 더 높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봐서는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긴 하지만 그에 준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49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상향을 해드렸는데 아마 그 이후에도 더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그 움직임에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또 발생을 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BA 바이오. 자, 이게 바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난주에 토요일 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도 똑같이 야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종목인데 바로 목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런 모습들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뭔가 새로운 돌파 그리고 새로운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올리는 네,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 네, 이게 보시면은 이런 움직임이 조정을 거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면은 이런 장대 항목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종목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보면 목요일날 급등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실렸고 거기에 기관, 네, 사모펀드라든지 이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는 우리가 차후에 좀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신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기타 법인이라든지 또 뭐 대량 거래가 매도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신고점을 뚫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FDA에서 1차 치료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양행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1차 치료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한양행과 같이 1차 치료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목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담당 치료제가 2026년도 정도에 승인이 가능한데 담담 자체 이 승인 말고도 우리가 이제 고용암이라든지 혈액암 그리고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연내에 최소한 한 건 정도는 기술 수출을 다시 또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네, ABL 바이오가 지난주에 일단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실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실리면 일단은 여기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 중에 비교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이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뭐 벌써 6,550억의 기술 수출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간만에 다시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지금 이제 덴마크 제약사에다 하고 있는데 덴마크 제약사에서 이 갑상선 암병증과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그거에 대한 시장 진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시장 자체가 4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마일드 스톤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똑같이 아까 보셨던 ABL 바이오처럼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대 항봉을 월요일날 만들어냈습니다. 장대 항봉 월요일날 만들어낸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큰 조정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장대 항봉의 크기, 자, 장대 항봉의 크기와 하프 조정, 절반값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살아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고점 25,000원대를 찍었으니까 우리가 3만 원 바로 직전까지를 목표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뭐 에보민이라든지 이쪽에도 이미 그런 기술 수출을 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이 900억이 넘습니다. 누적된 기술 수출료가 1조 2천억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가가 크게 상승은 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아까와 비교가 되는데 ABL 바이오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터졌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에이프릴 바이오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줄으면서 지난주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이 거래량에는 못 미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아직까지 모든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만약에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ABL 바이오보다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엔셀인데요. 이엔셀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상장하던 날, 네, 이 상장하던 날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이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거래가 점점적으로 줄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종목이 지난주에 상한가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계감이 좀
들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엔셀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난치성 치료 희귀 질환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범삼성가에서 사르코마르투스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삼성가의 희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가에서 지원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 해서 일단 상장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이 바닥권의 상승세를 보면은 바닥의 저점이 지금 가격이 15,000원대죠. 근데 지금 4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2배 가까운 그런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거래량에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목요일 날도 거래가 늘었고 금요일 날도 더 늘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고점을 넘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이 고점을 넘으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목표가를 상향시키면 되고, 매수를 했는데 이 고점을 못 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당분간은 매수를 자제하시고 다른 쪽에 포커스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이엔셀의 움직임은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장한 지 2주차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의를 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지난주에 아마 이 종목을 이제 공개 방송에서 받아보시고 수익 많이 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다른 종목과 좀 차별화되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설명드리는 거 전부 다 제약바이오죠. 예, 이거는 현재의 돈의 흐름이 제약바이오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목을 압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종목을 뭐 20개, 30개씩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한데 20개, 30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수익 나신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돈이 어느 쪽에서 움직이는지. 우리가 연초에는 어디서 움직였죠? 연초에는 AI에서 움직였고 AI 반도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했는데 대개 다 7월 달부터 꺾였습니다. 그 얘기는 상반기에는 AI와 반도체가 주도했다고 치면 그 이후에는 돈의 흐름은 어디 있다? 바로 제약바이오에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움직임이 좀 더디지만 아직까지 안 올라간 그런 제약바이오를 미리 선점을 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 수익률을 다 뺀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려서 수익률 나온 거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매수했을 때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뭐 몇백 프로 간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아직까지 상승을 안 한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HK 이노웨입니다. 네, 이 회사는 뭐 숙취해소제를 만들고 있지만 지금 K캡이라는 국내 신약 이게 이제 위염 치료제 그리고 식도성 위염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이 HK 이노엔이 상장 이후에 굉장히 흐름이 굉장히 더디게 움직였는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K캡이 국내 10번째로 이제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약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000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약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회사가 앞으로도 뭔가 이 본격적인 그런 어떤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뛰어들 예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움직임이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목요일날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날 공개 방송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금요일날 9%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이런 제약바이오에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50% 이상 안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 초입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주봉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다 모습은 다 나오진 않았는데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 구간에서 뭔가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바닥을 잡는 모습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아, 바닥은 저렇게 잡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 이 캔들 하나가 한 주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다시피 특이한 거래량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 캔들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을 계속 보면서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캔들의 흐름과 차트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거래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자, 10억을 산 사람이 끌어올리는 그런 가격과 100억을 산 사람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 당연히 돈이 많은 세력 그리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끌어올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주가의 흐름, 차트를 보고서 이게 많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을 때 저기서부터 쭉 어느 정도 이런 하락폭을 보이다가 하락을 보이다가 여기서부터는 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특이한 거래량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포착인 거지 뭐 얼마까지 갔다 몇 백 프로 갔다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종목의 주봉 상태에서는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다. 여기 이제 잘려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주봉 차트, 월봉 차트를 더 비교해 보시면은 아주 거대한 쌍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로 상승 초입 구간에 있구나.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다음 주에도 상승해서 제가 이 종목을 이 시간에 또 AS를 해드리러, 리뷰를 해드리러 분명히 반드시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종목이 이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인데 이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에 지금 1,452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저 고점, 최고점이 10배 이상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분의 1로 빠졌다는 거죠. 주가가 10분의 1로 빠진 종목이 상장 폐지만 안 되면 반드시 올라간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지금 이제 1,400원대 바닥권에서 한번 이거를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리허설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급등을 시키기 전에 한번 들었다 놓습니다. 들었다 놨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출발하는데 우리가 블랙 먼데이 주간 때 이런 하락폭이 나왔었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블랙 먼데이의 고점을 돌파한 종목과 블랙 먼데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하향하고 있는 종목들의 구분을 완벽하게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쉽다. 우리가 종목을 수십 개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하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블랙 먼데이 고점을 돌파했느냐. 그리고 이 섹터가 바이오 섹터냐 아니면은 반도체 섹터냐를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블랙 먼데이 고점을 훨씬 더 올라갔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차트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자, 이전 고점 되면은 우리가 매물이 있으니까 저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저 정도면은 매물이 나오겠지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종목들이 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고점에서 갑작스러운 급락. 이거는 여러분들이 올라오면서 매도를 하게끔 하는 그런 하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런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급등의 어떤 그런 전조 증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폐암 신약 물질에 대한 임상이 들어가서 내년 연초에 아마 임상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마일드스톤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총이라든지 매출 상태를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에 차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기 때문에 굉장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 이 대량 거래가 실렸던 고점을 넘어서느냐 아니면은 무너지느냐의 차이가 바로 매도를 해야 될까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인 목표가는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 지금 정식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도 가격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숨겨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한가만 다양한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잠시 후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이재상의 파인 시그널 계속해서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이번 주에 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엔비디아 실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조금 실망감이 커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예.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실망감이 컸을 때가 바닥일 수 있습니다. 또. 기회일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저녁에 생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하고 나서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하락하고 나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압축을 해드렸어요.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그 가운데에서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봐서는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적중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돈의 흐름은 지금 반도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달째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를 보면은 과연 우리가 반도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IT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바이오를 해야 될지 여기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강한 쪽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1월 달 대선에 미국 대선에 맞춰서 주가는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11월까지는 좀 안심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다만 또 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9월 초에는 그닥 지금까지도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지만 9월 초에도 그닥 좋은 시장은 아닐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베팅하기 전까지는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우리가 추석 이후에 랠리를 펼치기 위한 그런 자금들을 서서히 모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8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언제 4일 날 같은 경우에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발표될 때 약간씩 흔들리면서 미국 시장은 갈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 미국 시장보다는 좀 탄력이 좀 저하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추석 연휴 이후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강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런 고용 지표에 굉장히 그 예민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개파락했을 때 오히려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날 차익 실현 그리고 개파락하는 날 매수하는 시점으로 잡는 것도 단기적인 여러분들의 매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는데요. 추석 이후 또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개파락 시 이제 매수하고 또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하는 이런 꿀팁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이제 종목들 좀 AS 해보고 갈게요. 바이넥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이넥스는 일단 생물보안법 또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지금 이번 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방 더 열려 있을까요? 일단은 제 느낌에는 약간 식상해요. 네, 바이넥스가 네. 사실은 이런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데 네. 사실은 여러 번 많이 회자가 된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선함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바이넥스가 올라갔다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 빠지면서 실제로 큰 수익을 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우상향이긴 하지만 지금 과정에서 봤을 때 다른 제약바이오에 비해서는 탄력이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목이 신용 비율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신용 비율이 지금 7%대인데 신용 비율이 일단 5%대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의 탄력을 좀 잃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바이넥스가 굉장히 좋다고 회자는 되지만 우리가 CDMO라든지 CMO에 대한 그런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비상장대에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다양한 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또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위탁 생산을 할 때 미국의 FDA에서 시설 점검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진짜 수혜주는 어디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저는 그닥 편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파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응 물량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가져갔을 때 얼마나 소화할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물량을 받아도 다 생산할 수 없다고 하면은 실제 증가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을 많이 일으키려면 결국은 시설을 또 확충해야 되는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이넥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런 생물보안법에 대한 그런 수혜는 조금은 거리가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이넥스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매도 타이밍은 아니지만 신용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또 다른 저희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종목이 더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여의도 클래스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또 특별히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로 아주 당당하게 올라선 종목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이제 시총 1위인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더 올라갈 것이냐 가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왜 강조드리려고 가져나왔냐면은 네. 9월 달에 키트루다 SC 임상이 다 끝납니다. 그럼 키트루다 SC 임상이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그런 어떤 파괴력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은 키트루다 자체가 이제 그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같은 그런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회사에서 키트루다를 생산하게 되면은 마켓시어가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키트루다 이 SC 알테오젠의 그 근육 주사제로 바꾸게 된다면은 절대 시장 쉐어를 갖다가 뺏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알테오젠의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6월 달에도 최고점을 보면은 한 30만 원. 그리고 7월 달에도 최고점이 뭐 한 33만 원. 또 뭐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33만 원대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구간이 뭔가 수렴을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실제로 큰 주가를 레벨업 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알테오젠이 너무 고평가하고 못 올라간다. 그럼 벌써 25만 원 이하로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8월 6일 날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때 당시에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당시에 엄청난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물량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테오젠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주가가 급락할 때 큰 변동이 없는 종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종목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이 종목이 거의 11%나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11%면요. 거의 이날 하루에 1조 원 가까이 이제 시총이 빠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복구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큰 수익은 이런 종목에서 나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LB도 같이 아마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알테오제는 키트루다 이제 SC 임상 3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워낙에 많이 갔다 보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수렴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블루엠텍입니다. 이 종목은 이번 달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더 간다고요? 라는 생각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도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가 네. 사실 지금 뭐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속도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1억 명이 넘는 그런 비만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우리나라 10월에 출시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최대 수혜주가 블루엠텍입니다. 그러니까 블루엠텍은 원래 전통적인 제약회사가 아니고 제약을 유통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빅마켓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제품들을 판매했을 때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들어온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금요일 날 거래가 줄면서도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한 29,000원 정도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블루엠텍은 이제 제약을 유통하는 회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29,000원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격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또 AS를 해봤습니다.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다음 전략도 한번 저희 이제 세워봐야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에 어떻게 한번 끌고 가볼까요? 네, 엑스게이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그런 어떤 문제점, 그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방화벽 정보 보안주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한전이라든지 뭐 육군이라든지 이런 쪽에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이런 정보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그리고 돈이 이쪽에 어느 정도 자금들이 유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뉴스 기사가 아니고 다시 또 한번 재생산되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을 하셨을 때 손절가는 4,400원, 목표가는 6,4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보안 관련주죠. 요즘 이제 딥페이크 이슈 때문에 공포감 좀 확산되면서 이렇게 보안 관련주들이 잘 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무방도 오늘 방송 끝나고 이어지잖아요, 위원님. 어떤 내용 들려주실 거죠? 네, 뭐 바이오 하면은 전데 네. 바이오에 대해서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고 뭐 저녁에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제 생방송을 하면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바이오만 설명드렸고 오늘도 뭐 조금 전에 계속해서 바이오를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강조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최소한 금리 인하 시점까지는 갈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올라간 그런 바이오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이오 중에서도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오의 왕이라고 하는 우리 알테오젠, HAB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늦게라도 하셔야지만 훨씬 더 큰 수익 그리고 안정된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이 알테오젠과 HAB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향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다 드릴 수 없는 내용들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여러분들 이재상 위원과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MTN 홈페이지에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 머니왕 일부 좋은 정보 위원과 그리고 또 이재상 위원과 정말 알찬 시간 가득가득 채워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재상 위원 꼭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머니왕 2부도 저희 끝나고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